오랜만이에요. 네, 자, 짠 한번 하죠. 저는 돌싱, 남편은 총각일 때 만난 재혼 부부입니다. 저에게는 10살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남편은 사소한 것까지 통제하려는 편입니다. 가끔은 이런 교육관이 부딪혀 큰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혹시 친딸이 아니라서 저러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질 때도 많습니다. 분명 남편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남편을 이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걸까요? 하면서 질문이 왔습니다. 야,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신 분이세요. 손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그럼 몇 살 때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5살 때요. 5살 때. 네. 그럼 연애 때는 남편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둘만 데이트한 거는 거의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이를 데리고 항상 늘 만났었는데 그땐 되게 잘해줬어요. 좋아하니까 네, 너무. 잔소리도 안 하고. 근데 이게 같이 육아에 동참하다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아이한테 이제 바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뭐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먹고 뭐 쓰레기, 그러니까 캔 같은 것도 여기다 그냥 놓고 뭐 자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다음날 다 치워줘요.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없어져 있고 나 마시려고 놔뒀었는데. 어젯밤 거를요? 어젯밤 거. 어젯밤 거. 어젯밤에 내가 먹었던 건데 아침에 나 마시려고. 아침에 마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치워서 나 좀 기분이 그렇다. 아니 기분이 그런 건 아니고 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근데 이제 아기는 책상에 또 과자 같은 거 먹고 봉지 같은 거 놔두잖아요. 그러면 가서 말하더라고요. 치우라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말하면 또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친딸이 아니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같이 뭐 다른 가족들하고 여행 가거나 이러면 되려 제 딸한테 더 뭐라 하고 혼내고 이제 그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마음에 이제 막 상처를 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딸이 아니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제 방식대로 조금 훈육을 해준 거였는데 억양도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조금 강하기도 강하고 또 이제 와이프도 습관적으로 계속 까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딸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아서 습관을 좀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걸 그게 그 습관을 마음이 좀 느꼈는데 하려고. 아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치워주는 거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애는 어리니까 좀 요 습관은 같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생각에서 좀 근데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분의 부모님은 좀 보수적이었습니까? 좀 개방적이고 자유적인 분이셨습니까? 보수적이신 편이었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보수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밖에서 자기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자기 애를 혼냈어요. 맞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어. 옛날에 학교 가면 그랬잖아요. 뭐 선생님한테 자기 혼나면은 엄마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이 새끼 조져주세요. 너 이 새끼야, 너 선생님 어디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옛날에 그런 엄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옛날에 거의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셨냐? 그리고 남편은 또 희한하게 그걸 왜 좀 더 하냐? 보통 만약에 이제 두 분에서 아이였으면 여기에 한 70% 정도만 했을 거예요. 근데 30%는 왜 더 하냐? 본인 아이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여기서 좀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방식이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먹고 이렇게 애들 다 그러잖아요. 뭐 쓰레기 막 뭐 공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막 뭐 진짜 노벨상이야. 다 용품은 그냥.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아버지가 그 치운다고 하잖아요. 말없이.
전 거기 다 느껴져요. 같은 남자로서. 그리고 두 분이서 아이를 낳으셔도 남편분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방식으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연애하실 때 아이를 데리고 진짜 우리끼리만 만난 거 몇 번 안 되고 아이랑 그거요. 진짜 남자가 보통 그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둘이끼리만 대단한 있고 거예요. 싶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야 좀 아이 좀 안 데려와야 우리가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좀 아이 있는데 경상도 남자가 좀 그랬죠요 이거 하긴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때 둘이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아이 데리고 와라. 먼저 아내분이 좀 아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아이 괜찮아. 눈물 나지만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 그 친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말은 좀 남편분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오해.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 진짜 엄청난 상처. 그건 상욕하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상처. 너무 마음 아픈 말. 근데 그 얘기를 또 할 수 없어. 왜? 이 사람이 상처될까 봐. 근데 두 분이 너무 좋은 거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반드시 추억이 되고 그때는 정말 음료수 진짜 단돌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음료수예요. 그래. 그거는 자기 전에 치고 자요. 진짜. 안 그러면 개미들이 진짜. 아파트 아무리 잘 지어도 개미들이 그 콜라캔 올라가는 거 여러분 봤죠? 맞아. 이렇게 다 단거에 채고 다 모여.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쪽쪽쪽 이렇게 먹고 그거는 치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남편분이 딸한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딸이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아빠가 너한테 좀 뭐 무섭게 아니면 엄하게 해서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뭐 더 뭐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솔직히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그래도 크면서 친구들하고 더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질 텐데 그 전까지 아빠랑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커졌으면 좋겠다. 저희 남편은 대한민국 상위 1% 금쪽이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맞춰주길 바라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금쪽이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금쪽 목소리네요. 그 남편을 왜 금쪽이라고 부르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낳은 금쪽이를 제가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왕자님 하고 깨워드려야 되고요. 아니 그걸 그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니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근데 남편이 아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것까지 칭찬을 해줘야 되나요? 이게 방송으로 하긴 좀 그런데 화장실 잘 갔다고 칭찬을 좀. 우리 애기한테 칭찬하는 거. 네, 애기한테 하듯이 응가 했죠요 진짜 이런 거. 응가 잘했다고 이런 거 칭찬. 그리고 아니 그건 어머니한테 들어. 네. 그럼 우리 남편분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좀 좋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께 가야 되는데. 김창옥에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거를 받으려고만 하나요?
뭔가를 할 때 본인 위주로 다 이렇게 맞춰주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잘 하려고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좀 안 나오는 이렇게 나쁜 말투나 그런 걸로 싸워서 어떤 말투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걸 다 맞춰줘도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싸움이 되고 연애할 때는 왕자님은 아니었어요? 저를 좀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럼 결혼하고 바로 바뀌신 거예요? 네. 아, 바뀐 게 아니라 왜 노력을 했었던 거지?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하고 살고 계시네요. 그럼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선생님이 좀 이런 사랑을 좀 많이 좀 받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받고 싶은 그 인정이나 사랑을 좀 못 받으신 편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충분히 저를 사랑을 주셨고 근데 표현에 있어서 이제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던 분들이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저도 뭐 좀 결핍이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과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의 결핍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 막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내가 몰라. 막. 그래도 에이, 엄마가 아이 그 알았어 해줄게. 이 새끼. 에이. 근데 그때 그걸 못 받은 애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 나 못해.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집 나가 이 새끼야. 이 새끼 머리 밀어버려. 그런 집이 있어요. 되게 엄한 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은 금쪽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받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시절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못 받은 거야. 막 이런 거 해도 에휴 이쁘다 이쁘다.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똥 싸면 아이고 똥도 예쁘네 똥도 예쁘네 똥도 잘 싸네. 그걸 아이들이 받으면 좋을 나이가 있거든. 여자도 남자도. 근데 그 인정을 아예 다른 대상과 다른 곳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아내한테 받고 싶어 하는 게 전 되게 좋은 일이고 안전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나 왕자님이라고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50이 되면 나 왕이라고 해줘. 그래서 이제 환갑 넘어가면 나 황제님이라고 해줘. 나 징기스칸이라고 해줘.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이 유치하지만 이 원초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 그게 건강하고. 근데 옛날에는 애들도 뭐 많이 낳고 뭐 엄마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신경 씁니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좀 잘하라. 엄마도 힘들다. 이러는 집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3, 4, 50대가 되면서 나는 힘은 드는데 인정은 아무도 안 해줘. 나 성과 냈는데 우쭈쭈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애가 돼버리고. 근데 아닌 척하는 남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커밍아웃 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왕자라는 걸 커밍아웃 했다는 게. 예? 집에서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진짜입니다.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아내인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나요, 제 얘기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복채를 내세요. 자, 복채를 내시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알았을 때 내가 아내한테 조금 무리하게 요구했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지금 섬세하신 분이잖아요. 섬세하니까 그 언어의 뉘앙스를 다 구분하는 거거든요. 보통 남자는 그런 거 구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했어? 그러면 했어? 오케이 바리 작은 바리. 보통 남자 이런 사람 많아요. 에? 근데 이제 남자분은 섬세하신 그게 있으니까 그 언어의 뉘앙스를 기억하고 왜 말을 저렇게 명령조로 하지 나한테? 그럼 나중에 아내한테 자기야 내가 좀 명령조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왕자님이잖아. 나 자기 그러면 유배 보내버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아내는 이 섬세한 남자랑 사는 거 피곤하다. 예전에는 이 섬세함으로 나한테 해줬는데 그래서 나 이 남자랑 결혼한 건데 근데 이제는 이 섬세함으로 지한테 해달라고 그러네. 물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있을 땐 해주잖아요. 비데도 눌러주고. 네? 해주는데 나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들숨날숨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전에 연애하던 거에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아내도 순환성이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쩌면 절대자나 어머니가 해줘야 할 그것을 자꾸 아내한테 요구하게 되고 아내는 성향 때문이든 성품 때문이든 나를 사랑해서든 해주는데 이 대상은 반드시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가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 남편도 그걸 아시면 조금 아마 수위를 조절하실 것 같고 아내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이 나 이렇게 해줘라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전에랑 조금 달리 보이실 것 같아요. 남편은 금쪽이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질투주의보 남편입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을 와서 18년째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까지 3년째 치료 중인데요. 기분 전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 콘서트를 갑니다. 그런데 성시경 콘서트 간다는데 왜 가수 욕을 하며 질투를 하는지 제 근처에 남자가 있는 꼴도 못 보고요. 애도 아니고 10대 연인도 아니고 40대 20년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창옥쌤이 제대로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약간 성시경 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발. 너무 손사래를 치시는. 그럼 성시경 씨는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다들 정말 오해를 하시는데 진짜 멋있어요. 어떤 욕심이 내게 생겨서 항상 멀찍이 뒤에 숨어서. 그럼 남편분이 성시경 씨 질투를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막 질투가 나고 예민해지던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딸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나이스. 근데 와이프는 최근에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시경 콘서트만 가면 사랑하는 성시경 하면서 뭐 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성시경 그거죠? 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업이 돼서 그래 가는데 나한테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질투가 되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이 혹시 연예인 말고 다른 분도 좀 질투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내분? 그냥 아들한테 한 번씩 그냥 조금? 아들한테 질투를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빠 일로 와봐 이러면서 귀엽게 막 이렇게 뭐 뽀뽀도 하고 뭐 이름은 잘 안 부르고 오빠 하거든요. 아들 호칭이 오빠예요? 네,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아기 때 이제 말 배울 때 오빠라고 불러야 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그냥 애칭으로 오빠 하는데 동생이 따라하니까. 한 번씩 아들 씻고 놓으면 그 아들 엉덩이 때려요. 탁 때려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옷 벗고 놓으면 꼴보기 싫어서 막 쳐다보고. 또 뭐 팬티까지 입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팬티 입혀달라는 겁니까? 그럼 남편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은 좋아하는 연예인 없으세요? 저 아이유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자기도 있으면서 각자 한 번씩 있네 뭐. 근데 결혼 몇 년 차시죠? 18년 됐습니다. 올해 연수가 안 좋네요. 18년이. 하필이면 올해가 18해란 말입니까? 아 근데 저는 되게 보기가 좋은 게 모든 이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액션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대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아내에 대한 애정인 거죠.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남편 많지 않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기야 날 좀 사랑해줘.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이런 사람 솔직히 많나요? 오히려 이런 남자는 많겠죠. 자기야 나한테 좀 예의 있게 말해줘. 나한테 말을 좀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분들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인사. 애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애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저는 아내분들이 다른 남자의 칭찬을 남편 앞에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아? 그러면 그 남자는 김창옥의 강연을 잘 안 들어요. 왜? 님을 붙였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남자가 많아요. 자기야 김창옥 알아? 김창옥? 강사. 자기야 이거 나 한번 들어볼래?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듣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성을 막 칭찬하잖아요. 너무 좋아. 그럼 남자는 벌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뭐 그 가수 말하는 거야? 먹을 텐데? 가수가 맨날 먹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른 남자 칭찬을 남편 앞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려서나 성장 과정에서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덜 받지 않았을까. 제 때가 그 IMF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좀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고2. 고2 때.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한 아기들 3살, 4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한 1년, 2년 왕래를 좀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애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뭐 떨어져 있는 아빠가 안 돼야겠다.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비단 연인으로서만의 사랑,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았을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근데 나 그걸 너무 못 받았어.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더 친절하게, 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제공하는 거야.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사귀었는데 걔네 자취방에 메코하고 그 요구르트하고 알타인 우유하고 비닐봉지에 사다가 이렇게 껴놨어요. 수험생이니까 먹고 뇌 잘 돌아가라고. 근데 결국 그 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뭐랬는 줄 아세요? 오빠, 내가 언제 오빠한테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근데 오빠는 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삐지고 말 안 하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찾아가면 더 기어쳐 들어가고. 오빠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게 뭔 말이지? 갖다 바친 코가 몇 병인데 나처럼 이런 로맨틱 가이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받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좀 원한다는 건 되게 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부라고 생각하면 부부는 너무 자기니까 냉정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냐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또래 비슷한 시기에 그 남자. 근데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상황이 조금 더 곤란한 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아버지하고의 이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편도 누군가의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일찍 결핍당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번 질문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 일녀 중 막내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장 시어머니. 아직도 어머니는 신랑을 아가라고 불러요. 처음 결혼해서 아가 부르셔서 네 했더니 아니 내 아기 막내 아들.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납니다. 50이 넘었는데 한 번은 맛있는 저녁을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야근한다니까 갑자기 모든 식재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다음에 먹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아들이더라고요.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엄마한테 독립하지 않은 아기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50세인데 아기신 분. 이분도 이명이에요? 얼굴 이명? 공개는 이명? 네. 그러니까 아기인데 공개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너무 애기 같아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 주인공이 어디십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할게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애기. 거기 있었어. 아유 귀엽다. 진짜 귀엽네. 마이크 한 번만 우리. 네. 화면에 나와도 됩니다. 화면에 나와도 됩니다. 완전 공개예요. 완전 공개예요. 예.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우리 애기. 거기 있었어. 아유 귀엽다.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니 77 되셨습니다. 77 되셨고. 근데 연애할 때는 아기라고 부르는 걸 모르셨어요? 그쵸. 연애할 땐 전혀 몰랐죠. 그럼 언제 처음 아셨어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갖고 부르시길래 저는 저 부르시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아니 우리 아기 그런 지금도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뭐 응애 뭐 이렇게 아니 받아줘야 되니까. 그 며느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정이요? 예. 아가 어디 갔어 하다가 정이야. 정이 어딨니? 그러면 선생님은 몇 남 몇 녀 중에 선생님 몇째세요? 저 2남 1녀 중에 제가 막내고요. 2남 1녀 중에 막내시고. 네.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애정이 있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정을 주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빠로 가지 않고 이게 아들한테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부모한테 이제 불효를 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러지 마 엄마 하면 또 굉장히 또 그렇죠. 아가인데 엄마 나 50이야. 이러면은 이거 엄마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근데 아내분은 이 호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평상시에 너무 친밀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주버님이랑 신호는 어머님의 이런 걸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아예 딱 받아주지 않는데 막내 아들만 받아주니까 온리 막내 아들한테 딱 이게 모든 게 쏠리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한테 저도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의 그런 정서적 관계가 충분히 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게 제 자식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무대가 또 있는 사람은 또 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걸 하느라고 과할 것 같은 그 에너지를 자녀 때에 가져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70대 이상의 어머니는 그러기 힘든 사회를 사셨고, 그러면 이제 또 내 아이들한테 갔는데 또 2명은 또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엄마, 내가 무슨 아가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도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아들에게, 딸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일 자체보다 더 밑에를 한번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뭔가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덜 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결핍이 있거나 기울어졌어. 그러면 남자나 이 여자는 눈치가 있어. 그럼 얼른 눈치를 딱 파악하는 거죠. 기울어졌네, 각도가? 이걸 자기가 움직여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 저는 기울어진 추를 저는 좀 잘 보고 눈치 빠르게 이동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거의 대부분. 자, 보세요. 이분들은 손 드는 것도 눈치를 보다 손을 들잖아요, 또. 자, 그런데 내한테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나한테 힘이 없으면 이게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눈치 잘 보고 균형 감각 잘 맞힌 그 값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못 맞춰요. 왜 저래?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이 그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죠. 아니었죠. 그 사람은 100번 참았어요. 근데 101번에서 터졌거든요.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어머니와 뭐 며느라이의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모양들, 그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대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얘기에 딱 하나 필요한 기술은 예의와 존중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이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좀 예의 없는 느낌이나 존중하지 않는 느낌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틀린 말해? 내가 틀린 말 하냐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를 않는 여자야. 성격 자체가. 저 여자 무서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러니까 논리의 진영으로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끼리 둘이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라도 아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때? 아버지도 좀 시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았어? 그러면 남자도 이제 나도 좀 아버지하고 그런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좀 자기한테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건 또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괜찮아, 여보. 사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Falls down on the desert sand. And the flowers. 그렇지. 잘 봐.
They've been waiting patiently. 아내인 저는 시가에 무뚝뚝한데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명절에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를 챙길 때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러는 남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맨 앞에 계시고 마이크를 한번 주실래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다 잘했고 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시댁에 갈 수가 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됐고 명절만 되면 나도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좀 남편이 잘하는 게 부담도 되더라고요. 미안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우리 집안에 자기도 좀 잘해 이렇게 이런 말 아예 안 하세요? 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은 그럼 오늘은 선생님 오자고 해서 왔고 남편분은 흔쾌히 동의하신 건가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해줘요. 그거는 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콘서트나 모든 강연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보여요. 근데 오늘 1등으로 제가 계속 본 분이 남편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를 되게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서로 그런 거 아닌데, 진짜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좀 잘해. 나도 잘하잖아, 자기네 집안한테. 왜냐면 아내가 잘한다고 막 느낄 만큼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처가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막 특별히 뭘 챙기거나 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남자분들 아까 소리 들었죠? 남자가 원래 잘 감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남자들 저 새끼 저 씨.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나 뭐야? 나 뭐냐고 나는 지금 그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내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서로. 아내하고. 네.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괜히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내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처갓집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가면은 이제 박수방 왔어 막 이렇게 해주고 농담도 하시고 그랬어 뭐 우리 딸 살만해 뭐 이래. 너무 미안해 나 항상. 아유 우리
박서방. 같이 얘기하시죠. 똑같이. 나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나 그냥 처음에 느꼈어 그냥. 선생님 본가는 좀 엄하세요? 네, 많이 엄격했죠. 그리고 또 아버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셔서 거의 집에 안 오셨거든요. 어려서. 네. 쭉 자랄 때까지는 1년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못 뵀으니까.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도 못 가봤고 뭘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졸업식부터 입학식부터 뭐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안 계신 것처럼 좀 오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아버지랑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아버지. 아니. 내가 그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어떤 경험도 해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봐야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 날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간섭을 못하니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게 뭔가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 있어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아버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면 제일 많은 피드백이 강연이 너무 유쾌한데 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였었어요. 그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왜 화가 났다라고 느껴지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를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확 천을 열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는 당혹감이 그 사람에 대한 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데리지 말아야지. 나는 살갑게 좀 애들한테도 하고 내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처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잘 해주는 아빠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일부 또 제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도 있고 습득한 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고집도 많고 막 세고 욱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아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저를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만들어도 아내가 많이 만들어도 저분 대단한 분이네. 최수종 해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니도 남편이 멀리에 있기 때문에 너 아빠 멀리 계시니까 그거 티 나고 너 어디 가서 너 실수하고 엄마 먹튀라고 그런 거 엄마 제일 싫어. 이렇게 엄마가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빙이 2번 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보편적인 문화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엄마들은 더 강해져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이런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좀 더 너끈하게 생길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전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계좌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는 제 날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더 티나는 건 어머니들이 드실 만한 요즘엔 그런 거 집으로도 많이 배송해 주잖아요. 그거는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있어요? 오, 역시 이스 완벽. 놀랐어. 보기와 다르시다. 그 완벽. 아내분 그게 잠펀치거든요. 이미 그거 다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